그래서 거사풍을 드높여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우리가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생사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또 두려움이 없거든 가거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올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그것이 이름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참 명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름뿐인 두려움이라는 걸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제일 첫날 이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21일 정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1일 정진을 벌써 한 2년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 11월부터 했으니까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4년 지금 6월 아닙니까? 그럼 2년 6개월 정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지금이 중요해요. 나중에 해야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순간이 계속 모이면 이렇게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금보 선생님 예불성을 암송을 하십시오. 이번 21일 정진 동안은 내가 예불성을 암송을 해야지. 이 목표를 좀 세우십시오. 예불성을 암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불성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5분이건 10분이건 괜찮습니다. 자서는 꼭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을 세우고 발언하는 것이요. 원을 세우고 축원하고 감사노트 쓰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거를.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습관화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습관만 돼버리면 저절로 돌아가거든. 근데 습관이 안 되면 애를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애를 자꾸 써서 하십시오. 애를 써서 하셔서 어느 순간에 이게 아침에 자고 나면 바로 탁 자선도 하고 예불도 하게 되고 또 원도 세우고, 이것이 아주 내 일상에 그냥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쭉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이 공부하는 챕터가 21일 정진요 속에 있는 게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선 본문부터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가만히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 처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처음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나는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나다. 이것이 가장 골자입니다. 윤곽과 바탕.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뭐라고 했죠? 진정신. 무엇을 선이라고 했지? 그렇지. 결국 가서는 그렇지. 무엇이? 본래의 나의 지혜의 자리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선인데, 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혜 자리가 드러나려면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 분별심이 가라앉아야 돼. 그죠? 그래서 야, 니 선한다고 하는데 선이 뭐냐? 이렇게 딱 물으면 내가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지? 홍인호 보살님 어떻습니까? 맨날 보림선언에 간다, 선방에 간다고, 선방에 간다. 야, 니 선이 뭐고? 이래 물으면
띵.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안 되죠. 선이 무엇인가를 딱 내가 알아야 나도 제대로 갈 수가 있어. 수행이 뭔가를 알아야 나도 제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한 개념이 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이 뭐라고요? 선이 나의 본래 지혜 자리를 밝히는 것이, 끄집어내는 것이 선이야.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니 어떻게 해야 돼? 분별심을 가라앉혀야 된다. 분별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좌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 하게 돼요. 또 경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전부 무엇이 되느냐? 연불을 하면 연불선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기도선이 되는 것이고, 좌선을 하면 좌선이 되는 것이고, 강경을 해도 다 선이 되죠. 그렇게 해서 본래의 나의 지혜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또 그 자리를 그대로 닦는 거, 이것이 선이라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일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본래의 나의 그 지혜자리라는 것이 무엇이 지혜자리냐. 이거를 말하는 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말 한마디, 이거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기 위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 오늘은 홍연옥 보살님 읽을 차례인가? 예.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심 와가지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다틀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마카펜이 있어요. 황금호 선생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요. 이 마카펜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 마카펜을 탁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카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근데 마카펜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카펜이다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죠. 예. 그러면 또 이러면 또 마카펜이 있다 이러면 또 마카펜이라는 마음이 또 있어요. 생각이. 그죠? 이러면 또 사라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죠. 경계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저기 꽃이구나 저기 청안이구나 이래서 모습이 있을 때 자꾸 일어나는 마음을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은 내 마음인 줄 알아.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내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야? 황금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러시죠. 그런데
경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모든 모습이 경계예요. 모든 모습.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색, 귀로 듣는 모든 성, 소리, 또 맛, 냄새, 촉, 생각, 이것이 전부 경계예요. 전부 경계인데 이 모습이 항상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요. 모습이 항상 하느냐. 이 뒤에 잘 안 보이죠? 모습이 항상 합니까? 오늘은 황금모 선생님한테 특별히 기회를 드릴게요. 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항상 하냐? 다른 말로 해서 모습 중에서도 황금모 선생님의 그 몸뚱이도 다 모습이거든요. 몸뚱이가 항상 하느냐? 어떻습니까? 항상 하죠. 항상 합니까? 예. 항상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아, 이게 항상 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다고 할 때 우리 항상 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지 않지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늘 변하고 있죠.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변하는 걸 감지하느냐 하면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걸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눈은 현미경과 달라서 이 변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눈이 깜빡인다든지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는 보여요. 그런데 머리가 지금 하얗게 새어 오른다든지 또 세포가 막 움직인다든지 그거 뭐고 이 땅구멍 밑에서 땀이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든 이런 게 우리가 안 보여요. 감지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땀이 이만큼 올라와야지 보이고, 그죠? 세월도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흰머리 나네 해야 보이고, 지금 머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고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손톱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렇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경계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 그러면 변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진짜인가? 이 말입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도 헛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마음이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 이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지? 경계에 따라 왔어. 이 경계는 그럼 또 어디서 왔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죠?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경계에 따라 왔어. 경계는 또 어디서 왔지? 어? 이면에서. 경계는 또 어디서 왔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습들은 다 어디서 왔나?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물어 들어가는 거죠. 이 공부가. 그래서 굉장히 사유를 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유도 아니요, 사실은. 궁금하면 이치를 자꾸만 묻는 거거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경계는 어디서 왔어? 이 경계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 주부라서 이거 하면은 제일 나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냄비가 있어요. 냄비가 굉장히 큰 냄비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막 불을 지펴요. 불을 막 지피면 쌀 플러스 물이거든. 처음에는 죽을 끓이려면 뭐 여기다가 부수적인 거 알파를 막 넣어도 되죠. 전복 넣어도 되고 콩 넣어도 되고 깨 넣어도 돼요. 그죠? 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물이야. 죽을 끓이려면. 그죠? 그러면 이것이 불의 강도에 따라서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이런 거는 있지만 풀어져요. 이렇게. 그죠? 인연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죽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죽이 푹 올라와. 푹 이렇게 올라와요. 죽이. 막 끓어요. 막 끓어요. 이렇게 죽이. 근데 또 이제 황금모 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죽을 안 끓여보셔서 잘 모르시죠? 끓여봤습니다. 끓여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시겠네. 푹 올라오는 이 죽하고 요 바닥에 있는 죽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지요. 요 바닥에 있는 죽하고 요 푹 올라오는 죽하고 요 바닥에 있는 요 바탕죽하고 요 바탕죽이라고 할게요. 이게 얘가 이 바탕죽이 이 불이라는 인연에 따라서 푹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요 올라오는 거를 못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푹 끓고 있잖아요. 이것이 푹 올라오는 거를 그만두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고. 불을 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탁 물으면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사고가 자꾸 마비가 돼요.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불을 끄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을 없애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 그죠? 이 불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없애면 이 푹푹 올라오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있다가 없어지죠.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한다고 하죠. 근데 요 죽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지요. 얘가 다른 거 아니죠. 요 있는 죽하고 둘이 아니라요. 요 폭 올라오는 이것이 하나라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하나라요. 왜 하나가 됩니까? 얘하고 요 바탕에 있는 죽하고 위에서 하나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잘할 것 같아. 요 죽하고 위에서 하나입니까? 원재료가 똑같잖아요. 얘가 요 조건에 의해서 모양만 바뀌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요 죽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 혼자 잘났어. 그래서 푹 올라와서 지가 그냥 딴 세상에서 푹 올라온 건 줄 알아? 얘가 푹 올라왔는데 그래서 막 뻐겨. 얘도 뻐기고 얘도 뻐기고 다 뻐겨. 이렇게 뻐겨서 요 바탕죽은 지 다 같은 죽이면서 1, 2, 3, 4, 5 이렇게 다 지가 다른 건 줄 알아? 이 말이 궤변입니까? 황금모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이 아닙니다. 궤변 아닌 거 같지요? 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몸만
불만 꺼버리면 얘는 바탕죽으로 가버려요. 이 조건만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는 얘가 올라와요. 근데 불이 사라지면 얘가 가버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죽의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본래의 성품은 죽이라. 그 본래의 바탕은. 그죠? 죽이 푹 이렇게 올라왔잖아. 죽이 푹 올라왔어. 근데 얘가 자꾸만 지를 나라고 해. 따로 있는 건 줄 알아. 이런 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나다, 나다 이렇게 나다 이렇게 해서 얘도 자기가 나라고 해. 얘도 나라고 해. 전부 나라고 뻐겨. 나라고 뻐기는데 뭐만 하면 조건만 없어지면 요 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 여기 지금 말하는 요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왜 가짜입니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조건이 없으면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변하는 도리라고. 변하는 도리. 이게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법문이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탁 한 생각을 일으켜. 그냥 푹 하고 올라오면 한 생각을 탁 일으켜. 나다. 이렇게. 근데 본래 나는 이 나다고 하는 이거는 어디요? 바탕죽이에요. 이거 둘이 아니에요. 이 죽과 이 올라오는 이 죽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죽이라고 해야 되노? 김민 선생님이 이거 무슨 죽이라고 해야 돼? 어? 푹 하고 올라온 죽이라고 이름 불러야 되나? 조건 죽. 바탕 죽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 하면 전부 우리 하나하나의 색십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바탕에. 근데 각각 다 나라고 해. 나라고 해. 그래서 나는 난데 무슨 나냐? 미한 나라. 지가 따로 있는 줄 알거든. 지가 따로 있는 줄 알거든. 그래서 이게 미한 나라. 미한 죽이라. 이 죽이 생각하기를, 푹 올라온 죽이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이 바탕에 있던 죽이 불이 세서 내가 이렇게 푹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죽이요? 깨달은 죽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두 길이 갈라지는 거야. 요거는 깨달은 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이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지. 불이 약해지면 이것도 사라지지. 불이 없어지면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 이걸 알아, 얘는. 그래서 이 푹푹 올라온 것이 전부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러면 얘는 깨달은 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로 있어. 이러면 따로 있다고 해도 죽은 죽이죠. 무슨 죽이냐? 이걸 미한 죽이라고. 미한 죽.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은 부처는 부처인데 지금 미한 부처. 죽으로 하면은 그렇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죽 얘기할 때는 다 알아듣겠어. 근데 이것만 지워버리면 또 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를 한다고요? 모습공시.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금강보살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참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요 깨달은 죽은
어디에다 코드를 맞추고 있냐면 이 바탕 쪽에다가 내 코드를 딱 꽂고 있어. 언제든지 이것이 불이 세면은 세게 푹 올라와. 불이 약하면 약하게 올라와. 불이 꺼지면 그냥 바탕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가 내 코드를 딱 꽂고 있느냐? 바탕 쪽에다가 코드를 딱 꽂고 있어. 코드를 안 빼. 그 바탕 쪽에. 그 무엇이 와도 그 바탕 쪽에다 코드를 다 내 마음에 코드를 꽂고 있어. 그런데 얘는 어디에다가 자꾸 코드를 꽂느냐면 몸뚱이에도 코드를 꽂아. 몸뚱이 보면 몸뚱이에다 코드를 다 꽂아. 이 낸 줄 알아. 또 돈이 좋다 생각하면 돈에다 코드를 다 꽂아. 명예가 좋다 하면 또 명예에다 코드를 다 꽂아. 얘는 오만 개 때만 데 코드를 다 꽂아 그냥. 그러니까 코드 자꾸 꽂아 뭐요? 소켓가 모자라. 그래서 여기 바탕에다가 꽂을 소켓가 없어 얘는. 어머 그거 꽂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에다가 몸뚱이에다 돈에다가 꽂은 코드 다 뽑고 어디에다가 여기다 다 코드를 꽂아야 돌아가거든. 그죠? 그래서 내 코드를 어디에 꽂아놨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드를 이때까지 어디에 꽂았냐면 몸뚱이에다 코드를 딱 꽂아놨어. 몸뚱이를 코드를 딱 꽂아서 전류를 딱 통하게 하니까 맨날 몸뚱이가 내야. 그냥 미안 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바탕에다가 코드를 다 꽂아 놓으면 내가 크든 작든 어쨌든 간에 썽을 내든 좋아하든 미워하든 슬프든 기쁘든 어디에? 여기에다가 코드를 꽂아 놓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슬프다, 썩난다 뭐 다 하더라도 어디에요? 그것이 요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내가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통해서 뭐를 하고자 한다고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제행무상이라고 해서 일체의 모든 형성된 것, 제행이니까 형성된 것은 전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행무상인 모습은 변한다는 거예요. 황공모 선생님, 이 변하는 이치를 이 모든 경계, 모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경계도 경계지만 모습이라면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습은 변하는 것이구나, 항상 하지 않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변하는 도리를 아는 것. 지금 이 죽이 이렇게 불룩불룩 솟아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치. 물론 이 조건도 변하는 이치죠. 그래서 변하는 이치를 얼마나 내가 생활 속에서 잘 적용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살림이 되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라, 공부의 요체라요, 그것이.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알아야 됩니다. 정현수 씨 알겠죠?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내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요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은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헛것이야. 변하니까 헛것이라고요. 안 변하면 진짜죠.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도리를 아느냐. 왜? 모습이 변하니까. 나중에 그 모습이 공하니까,
빈 것이니까, 헛것이니까. 그렇게 간다. 얼마나 변하는 이치를, 얼마나 머물 수 없는 이치를 내가 생활 속에서 감정이나 또 그 재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다, 관건.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제법 무아죠. 제법 무아. 그러니까 그래서 모습을 잘 보이자 이렇게 된다. 처음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한다고 하면 이 불 조절이 나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을 하는 것도 내 조건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가면 조건이 달라지면 내가 모습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모든 모습이 모든 조건이 다 공한 것이다. 다 공한 것이네. 이 바탕이 공한 것이네. 그러면 바탕이 공하면 이것도 공성이죠. 바탕이 공성이면 공한 성품이면 이것도 공성이라요. 빈 것이라요. 왜?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왜? 바탕에서 일어난 것이 바탕과 둘이 아니니까. 같은 이건 뭐라고 하노? 같은 죽이니까. 같은 죽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이렇게 이해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실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돼야 되느냐? 모습이 변한다. 변하는 도리를 먼저 알아야 돼.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선풍기가 지금 전류를 딱 통화 소켓을 꽂아 놓으니까 이게 막 변해요. 그리고 목도 어떻게 쭉 빼서 회전에 딱 눌려놨잖아.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하잖아. 그러면 회전을 안 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회전을 못하게 하면은 얘가 회전을 안 해요. 어떻게?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변하는 도리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선풍기 보십시오. 이러니까 전부 다 눈이 선풍기로 왔죠. 그럼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것도 다 변하는 도리죠.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지금 형님께서 병원에 계시잖아요. 건강하셨잖아요. 건강하셨는데 어떤 조건이 왔다? 지금 아픈 조건이 왔잖아요. 아픈 조건이 왔으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이런 모습을 놔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워서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살아나겠느냐? 조건이 없어지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또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아는 거,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내가 알 수 있느냐. 정현수 씨 알겠죠?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내가 알 수 있느냐. 헛것인 도리를, 이 경계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도리를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머물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 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도리를 생활 속에서 직접 대입을 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열 받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열 받아도 어떻게 해요? 열 받는 것도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거라는 거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열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 중생들은 다 내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 마음도 망심이지만 경계도 다 상대성이다. 상대성이다.
말을 하자면은 상대적인 것이다.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지금 이런 모습이 있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또 바탕주기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나는 요 폭 올라온 요 모습에만 내가 탁 들어가 있어. 요 죽의 바탕이 요 죽하고 똑같다는 것을 내가 몰라 지금. 이것이 물건 밖의 물건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경기에 따라서 꽃이 있어. 지금 연꽃 보시죠? 그러면 연꽃이 있네? 싹 치우면 또 연꽃이 있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단 말이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는 요 바탕인 마음, 요 바탕이 되는 마음을 볼 줄을 모르고 요것만 계속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모르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모른다. 경계에 따라서 성을 내. 성을 내면 어떻게 해요? 성이 난 그 바탕, 그 마음의 바탕 마음, 요거를 보는 것이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백봉 선생님 그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본래 이 바탕 죽자리를 내가 몰라. 뭐만 알아? 요 폭 튀어 올라오는 죽만, 상대성만 딱 거기 붙들어 맺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성은 이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이 불 조절에 따라서 지금 이거 변하는 것이다. 지금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그 옷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 마음은 무엇이냐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폭 일어난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그걸 망심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또 꽃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푹푹 올라온 이런 마음이 좋다, 싫다, 뭐 꽃이다, 나무다 이렇게 푹푹 올라와. 지금 이 나무가 이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요 바탕짜리, 요 바탕인 마음 이거를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전부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은 절대성, 이거는 상대성.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인가요? 둘입니까? 하나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성품으로 보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인 거는 하나야. 그렇지만 모양으로 보면 이것이 둘이야. 그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절대성 자리를 낮추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절대성 자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성 자리 다 낮추고 있죠. 진정심이 끄덕끄덕하지요. 절대성 자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성인 몸뚱이를 통해서 나의 이 자리를 낮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낮출 거냐. 그래서 모습이 없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백봉 선생님이 절대성과 상대성 이 두 마디는 공부를 10년 이상 단축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공부를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그 말 맞죠? 바탕죽이 절대성 자리야. 이게 뽁뽁 올라오는 것이 상대성이야. 그러니
이 죽이 바탕죽하고 얘하고 같은 죽이야. 근데 모습은 지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저 부처님의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그거냐면 물과 물거품을 늘 가지고 이거를 법문을 하셔요. 물거품도 물이지 않느냐. 근데 이 물거품이 바람이나 어떤 그런 데 따라서 일으키는 무엇가 지나간다든지 이러면은 다 다르게 나타나.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거품을 가지고 늘 법문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주부라서 그런지 죽을 딱 써보면 기가 막히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죽을 써보면 막 그냥 푹 올라와. 푹 올라와. 어떤 거는 올라오지 않고 어떤 거는 뿡 밑으로도 내려간다. 써보면 안 긁은 거 올라오는 것만 있는 줄 알지만 밑으로도 푹 내려가. 어떤 거 보면 그지? 그러면 내려가거나 올라오거나 같은 죽이야. 같은 죽인데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모양이 변해. 그런데 우리는 모양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 여기 꽃이 있어. 연꽃이 있어. 그러면 꽃이다. 이러면 꽃이란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꽃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꽃을 보면은 꽃이다 이렇게 알아. 근데 이 꽃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이 안 와. 이 세상이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서 왔지?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지? 이 우주가 어디서 왔지? 그죠? 이 칠판은 어디서 왔지? 이 마음은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지? 그 경계는 어디서 왔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지. 이거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나요? 맞아요. 그죠? 본래 나에게서 왔지. 일처의 모든 경계는 바로 이 바탕에서 그냥 헷갈리면 죽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김성민 선생님은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 다 이 죽이라요. 그죠? 선생도 죽이에요. 선생도 푹푹푹 올라온 다 죽이에요. 그런데 선생하고 학생하고 그 서로 말하고 알아듣는 그 바탕 자리는 똑같은 자리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상당히 존경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을. 그렇죠. 근데 요것만 하면은 저놈들께 말도 안 듣고 이러면은 어떻게 조건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나 이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거,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요. 말마디만 붙이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요.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 예.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황경식 거사님, 그막 죽비 소리 들으셨죠? 죽비 소리 들은 걸 말로 한 표현, 죽비 소리 탁 들은 걸 말로 한 표현해 보십시오.
남이 좀 다 알아듣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를 예, 쭈삐 소리 탁 하고 들렸잖아요. 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개가 오면 탁 하고 안 들리겠죠? 우리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지금 탁 하고 들은 거를 비슷하게 들었을 겁니다. 탁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탁 하고 알잖아요. 그 아는 거를 한번 탁 나타내 보십시오. 인형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소리를 똑같이 같이 듣는 거죠.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듣는 거죠. 저기 황금고 선생님 그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형과 조건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내가 알아. 정연수 씨 알아들었나? 모르지. 근데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듣잖아요. 말 안 해도 다 들었잖아요. 정연수 씨도 들었나? 들었나요? 그거를 한번 그 탁 들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듣는 소품이 소리 들은 정연수 씨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그 뭔 소린지 알았는가? 아 옆에 계시는 저기 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아들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듣는 성품이 들었다고 해요. 알아들었냐고 물어보십시오 한번. 아니 진짜 물어보십시오. 못 알아들었잖아. 하고 참.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알아들어.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어. 그죠? 다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다 알아듣네.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 그 아는 자리를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탁 하고 소리가 나네? 이 이상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턱 하고 소리가 나네? 이거는 짝 하고 소리가 나네? 이 이상 말로 표현이 됩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알 뿐이잖아요. 알 뿐이라고. 옛날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무령거사님 스토리죠. 또 무령거사님이 스토리가 많아요. 초창기 제자가 돼서 무령거사님을 백봉선 허공법문도 유명한 법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그 청년 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제 좋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령거사님을 이제 그 뒷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 잣나무가 꽉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전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잣나무라 하면 이렇게 때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령거사님을 궁둥이를 이렇게 때렸어. 일러라. 이랬거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했거든. 일러라. 아 근데 못 일러. 이 제자가 한 30대쯤 맞았단 말입니다. 맷집이 좋잖아요. 30대 맞아도 끄떡도 안 하죠. 이게 뭔 말입니까? 뭘 일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를 일러라는 거예요? 쭉 얘기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오. 예? 누가 들었느냐? 아인데요. 하나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정연수 씨 알아들었나 이 말? 정연수 씨가 알아듣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연수 씨가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뭔 소리야 이게? 이것도 메시지 보내십시오 이럴까?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봐봐. 이랬지? 이랬지? 또 이랬지?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현수 씨 알아들었나요? 정현수 씨하고 황금모 스님 알아들어야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들었나요? 예, 좀 이해갑니다. 예? 좀 이해갑니다. 정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뭔 말인지 그까지 다 들렸어? 안 들렸어? 들리긴 했는데요. 그 큰 소리로 다시 말해줘봐.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다. 저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가 다 다르죠. 근데 무엇이 달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소리죠. 소리. 소리라고 표현하죠. 소리야. 소리. 그죠? 수많은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은 전부 다르게 나타나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라. 그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인형과 조건에 따라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죠? 다 달라. 옷도 다 다르게 입고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누구라고요? 사람. 사람.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절대성 자리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습이 나타나. 이거면 또 우리 이 얘기 한번 해야 되죠. 맨날 우리 하는 얘기죠. 부처님이 금강경에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셔. 그 그릇을 다리를 들고 쭉 가서 밥을 비셔. 밥을 이렇게 비신단 말이죠. 그러면 차례대로 7집을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7집을 주면 주는 대로 받으신대. 없어서 못 주는 집은 또 뭐 그냥 지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7집만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7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잡수시고 다시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와서 앉으셨어. 앉으셔서 맨발로 다니시니까 발을 닦으셨겠죠? 앉으셨어. 그러니까 느닷없이 장녀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아주 드무십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 수보리가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는 관점이 같나요? 다르나요? 어떻게 다르나요? 어떻게 다르나요? 소신껏 얘기해봐. 어떻게 다르나요? 우리는 모습 어디 먹으러 가고 걷고 뭐하고 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고요. 제자는 그 온갖 모습을 하시지만은 법신자리 바탕, 예, 일반 행상, 항상 그걸 보고 얘기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는 요 깨달은 죽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바탕자리에서 움직이고 계시죠. 절대성 상대성을 걷어잡고 백봉 선생님의 버전으로 하면 뭐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를 행하는 거죠. 쭉 살림살이를 나타내 가셔서 밥도 비시고
잡수시는 것도 나타내고 앉으시는 것도 나타내고 발 씻으시는 것도 다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바탕 자리에서 하신다. 부처님도 새말기 하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쭉 부처님도 새말기를 하고 다니셔. 근데 보니까 수보리 존자도 새말기를 하셨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께서 드무십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께서도 모습을 낮추지만 어떻게 계속 바탕 죽임을 잊지 않으신 거죠. 그죠?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 절대성의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걸 알아서 행하시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우리 이거 금방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읽었나요? 네. 상대성이라는 거는 그럼 뭐야? 절대성과 상대성을 어떻게 나누나? 한국어 선생님,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딱 나누어야 해요. 진짜가 진짜인지 모르고 가짜가 가짜인지 모르면은 이게 비빔밥이 어리하게 돼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돼. 그지, 정연수 씨? 그지? 가짜를 진짜로 알면 안 되고 진짜를 가짜로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딱 나누어요. 진짜와 가짜를 딱 나누어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자, 진짜는 여기 백공선생님 말씀하시는 절대성이죠. 절대성. 가짜는 상대성.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바탕, 요거는 씀, 또는 작용. 이거 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진심, 요거는 망심. 그지요? 요것은 변하는 거. 요거는 변할 것이 없어. 변하지 않는 거. 변할 것이 없는 거. 요거는 모습이 있는 거. 요거는 모습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 진짜와 가짜가 원래 그 성품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 가짜도 진짜에서 나온 걸 알아. 요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가 둘이다. 둘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모르면 맨날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 진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뭐요? 상대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 상대성은 절대성의 이 바탕죽의 이 죽은 무슨 죽이냐? 씀이야, 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씀이야. 씀, 작용. 요거는 바탕, 체. 그래서 변할 것이 없다, 변한다, 이렇게 딱 나눈단 말이죠. 근데 상대성의 특징이 뭐냐? 상대성은 이름이 붙어. 이름. 왜 이름이 붙는가? 모습이 있으니까. 이름이 붙어. 그러니까 절대성. 이러면 벌써 상대성 되죠. 이름이 딱 붙어버리니까. 부처. 이름이 딱 붙어서 그게 상대성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도 이름뿐인 부처이고 그 성품은 똑같지요. 빈 성품이죠. 그래서 부처도 이름뿐인 부처고 중생도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을 절대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일 수밖에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아까 황경식 거사님 딱 들은 걸 얘기를 해보라고 뭐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그거 절대성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그죠? 그거 절대성 자리예요. 그거 성품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 성품이에요, 절대성이, 이름 몰라 무슨 말인지. 이름이 그 자리는 아니에요. 허공이란 이름이 그 자리를 나타내지요. 개념상으로 나타내지만 바로 그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에 들어붙으면 그거는 모순놀이야. 그것이 부처라 할지라도 절대성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름에 들어붙으면 전부 모순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은 절대성에서 나왔어.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말이 붙지 않은 자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다. 차별현상.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달라요. 죽비로 다 쳤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진공석에서 이렇게 하면 들리겠습니까? 진공석에서 들려 안 들려? 진공석에서 안 들려요. 이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매개로 해야 된다? 공기를 매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이냐? 소리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닌 소리라서 또 그게. 소리는 소리라도 아닌 소리라서 소리인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일어날 때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연과 조건이어서만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소리인데 이름뿐인 소리라. 이름뿐인 소리. 이 연꽃도 이름뿐인 연꽃이라. 여기가 깜깜하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그거 투명망토 저번에 투명망토가 그거 개발됐다고 투명망토가 완전 빛을 흡수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왜 그 우리 옛날 만화에 보면 망토 싹 들러서면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빛의 흡수와 반사에 의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다 돼. 빛이 흡수가 돼 버리면 그 어떤 물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그 보는 이 작용, 이 눈으로는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없어. 빛이 다 흡수가 돼 버리고. 그러면 모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모습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 모습들. 그래서 이름뿐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습이 헛거라는 것을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얘기해 놓으셨죠. 일체유의법은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모든 유의법, 모습은 형성, 조건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유의법입니다. 조건 없는 것은 무의법이고 조건이 있으면서 형성된 것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형성된 그 모든 법, 모습은 전부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름뿐이다 이 말이죠. 이름은 이름뿐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차별 현상이다.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성까지만 읽어봅시다. 그 상대성 했으니까. 그 뒤에까지만 읽어봅시다. 그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낳고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낮춘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예요. 만약 이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절대성은 상대성을 낮추는 재주도 있는데 어찌 거짓 것은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뭐 할 거요? 아무것도 없으면 소용없지요. 있으나 마나니까요. 이놈이 거짓 것을 놔두어서 인생놀이를 시작해. 이게 재밌는 거요. 지금 우리가 인생놀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다. 절대성, 상대성. 이거 참 좋은 말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장엄불표다, 극락세계다, 지옥이다 하는 거 전부 상대성이거든. 또 여자다, 남자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도 상대성이거든. 태양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이거 전부 다 상대성이거든. 예. 자,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다. 절대성, 상대성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산, 물, 강, 장엄, 불토, 극락세계, 지옥 전부 상대성이다. 남자, 여자,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이다, 부처다, 중생 전부 상대성. 태양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이거 전부 상대성. 자, 이거 이걸 이제부터는 이거를 축냄비라 생각하지 말고 이걸 뭘로 생각해? 허공으로. 허공으로 생각을 하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허공에 나타난 산, 들, 강, 좋다, 나쁘다,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상대성이다. 이것이 허공이 절대성이고. 그래서 허공은 어떻게 텅 비어 있죠? 공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타난 모든 것도 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우선 이렇게 이론으로 먼저 정견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서 이것이 실감이 오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새말기 잡는 분은 새말기를 자꾸 잡아서 이것이 이만 이대로 하나구나. 텅 빈 자리 하나구나. 이 자리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타난 거는 전부 그림자와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구나. 요거를 실제로 실감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먼저 알아야 된다?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 지금. 그 밑에까지만 조금 읽어봅시다. 세상의 모든 모습을 아주 하려고 했네.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지을 것은 딱 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놈이 실감이 안 가. 상대성이 절대로 진짜가 아닌 까닭이 무엇입니까? 꽃이다, 새다, 돌이다, 나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이요. 그러니까 명자가 있어. 명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야.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우리가 나서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점이 뭡니까? 지금 상대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났어. 자라고 늙고 젊고 죽고 하는 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다. 이것이 무엇이 나는 것이 무엇이 실체가 있고 죽는 것이 실체가 있고 뭐 젊음이 실체가 있고 늙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변하는 도리라. 변하는 도리라. 근데 변하는 것은 머물 수가 없어. 황금보 선생님, 변하는 것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해서 낫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아프지도 않겠죠. 근데 이 몸은 느낌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요. 느낌이,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암이 오면, 암이 내한테 오면 그냥 암이 걸리는 거예요. 또 바이러스가 오면 독감이 걸려버려요. 근데 그것이 실체가 있느냐? 아, 독감?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독감이 나. 그런데 요새 메르스 뭐든가? 사우디. 예, 그게 무슨 새로운 바이러스죠. 그게 요새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보존이 유지가 될 때는 그 어떤 그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이 죽고 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원체에 대해서. 그죠? 처음에는 못 이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렇게 DNA 속에서 그 항체가 다 돼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메르스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났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항할 만한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와서 또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항체가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변하는 도리가 어려움이 오면 희망을 주죠.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또 잘 나가면 이것이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또 알아. 변하는 도리니까. 그래서 교만함을 가라앉혀 주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 우리가 이 변하는 도리를 얼마만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실감이 오느냐, 이거 굉장한 중요한 공부의 핵심 요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연수씨,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왜 자꾸 하라고 하지요? 그걸 알아야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하지? 몰라도 재밌네. 야, 저 진짜 건기가 몰라도 재밌는 건 진짜. 김성미 쌤, 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라고 하죠? 가짜이니까. 예, 좋습니다. 황동모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 하라고 하죠? 공부의 바탕이 되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 예, 좋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꼭 찍어서 얘기해보자 이거죠. 황경식 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가짜 자체가 문제. 예, 좋습니다. 김미선 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불안해져 있어요. 예.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은 나를 내려 일체만법이 일어나는 근원인 아상을 놓게 돼. 나라는 걸 놓게 돼.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그 나라는 한 생각이 몸뚱이가 내라고 해서 와요. 아상.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무엇이냐?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본래 이 자리가 얘가 자꾸만 이게 내야 이게 막 훅 올라온 축이 내야 이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니 니는 네가 아니고 이게 축이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내가 축이네. 이 내라는 것이 아니네. 이 푹 올라온 것이 내라는 것이 아니네. 알면 이 자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자기가 본래 바탕 축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하라는 겁니다. 내라는 걸 내려놓는다. 고맙습니다.